중앙대 영문과 A 교수, 연세대 A 교수, 인천대 A 교수, 성신여대 A 교수, 서울대 서문과 A 교수, 음악대학 B 교수와 C 교수, 홍익대 A 교수까지 이름 대신 알파벳으로 불리는 교수들은 매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에 맞서 침묵을 깨기로 한 학생들의 투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월간 고함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월간 고함 10월호 권력형 성폭력 그 이후 우리 학교는. 안녕하세요. 고함20의 총입니다. 지난 9월 고함에서는 홍익대 A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학생들의 침묵을 깨기로 일단을 통해 홍대에서 일어난 권력형 성폭력과 학생들의 투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 홍대 A 교수 이전에도 대학에는 수많은 A 교수가 존재했고 학생들의 투쟁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투쟁의 당사자셨던 대학의 대책위분들을 모시고 공동체 내에서 반복되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위원장 맡고 있는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일단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B 교수의 가해 사건이랑 C 교수의 가해 사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B 교수 사건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쟁했던 것은 가해자는 끊임없이 복귀를 시도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이지만 피해자는 결국 학계를 떠나가게 만든 그 주변의 모든 분위기를 포함한 것들. C 교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밀실징계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피해 학생이 그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고 1차 징계위가 가해자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학교가 조금 더 하나의 공동체로서 피해자가 복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투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홍익대 학교에서는 지난 9월 8일 날 처음 공론화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2017년, 1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홍대 미대 A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이라든지 노동착취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자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학생들한테 내가 니네 인생 망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은 인생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권력형 성폭력의 가장 구조적인 특징을 바꿔내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학교는 밀실 처리 중. 학교 측의 반응은 정말 일관적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공론화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그 공문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전부 막았어요. 현재 성폭력 대책위를 거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해당 위원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언제 열리는지조차 저희 피해자 측에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인사위원회가 2번 열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열린지도 몰랐고 그냥 준비 중인가 보다 연락도 없고, 그래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또 하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그 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한테는 학교에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피해자들한테만 연락을 해서 어떤 증거의 원본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기관이다. 공동행동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보호 요청을 학교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CR도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세기에
정말 규탄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학교 측의 절차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징계위 얘기를 해보자면 진계위의 구성이 사건 관련 부서의 교수진들이랑 외부 전문가 한 명이랑 뭐 등등등이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쨌거나 학내 관련자들이고 뭐 그래서 아마도 뭐 인권센터 무슨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곳에서 내리는 조치들이나 권고를 내리기 전까지 그 조사의 과정에서나 그것들이 과연 그 외부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된다고 해서 징계위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페미니즘만의 문제로 밀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항민주화라는 맥락 아래에서의 투쟁으로 그것을 끌고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A 교수 투쟁은 성공했던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국에는 그러한 대중들을 결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페미니즘이라는 방안을 선택하기에는 또 엄청난 백래시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는 학생 참여가 되지 않고 있고 된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마냥 그것을 희망적이게만 보기에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센터, 인권센터. 공론화 기자회견을 한 당일날에 상담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추가 피해 사례 신고를 32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날 연락이 와가지고 일요일까지는 자료를 모두 내달라, 있는 거 다 내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를 전부 거기 그 학교 측에 전달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한 이유가 월요일 날에 상담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설명 없이 그냥 자료를 다 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하다가도 아 그래 인권센터에 전문위원이 너무 적긴 하지라는 현실적인 전제도 계속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항상 요구할 때는 전문위원을 충원하라는 말도 항상 같이 하는 건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의 인권센터가 과연 충분한 권위를 가진다 해서 그 2차 가해적인 행보들을 정화할 수 있을까? 자정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 공고 같은 경우에만 해도 B 교수 때 같은 경우에는 공간분리라는 것을 권고를 실제로 하긴 했어요. 그 사건이 발생한 대학의 행정실에. 근데 어디에서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그 공간분리의 조치라고 이루어졌던 게 시간대를 달리 정해서 피해 다녀라 서로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안이었었던 거 그것도 좀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경영대학 단톡방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고 일부는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홍익대학교의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다 합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보고가 되고 처리가 되었던 게 딱 3건밖에 없대요, 역사상.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첫 번째로는 학교 측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감수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데 저희가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알고 있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3건밖에 학교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학교 측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 같은 것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만약 학교가 이 학문 공동체를 학생들이 속하고 계속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판단을 했다면 피해 학생이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고 가해 교수는 그 공동체 외부로 당연히 쫓아내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형사적인 조치 이외에도 별도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적 해결이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총장 직속 혹은 총장 산하의 그러한 별도의 기구가 새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랑 징계위에서 그 인권센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형사적인 과정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계속 인권침해 2차 가해의 위험에 놓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그 성폭력이라는 의제를 논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체로의 복귀라는 게 제대로 논의된 적이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들어서야 언급이 되기 시작한 논리들이고,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도 이런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이 된 케이스가 드물고 떠나거나 죽거나 이것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학생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의 서명도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학생들의 권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권력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응의 모범 사례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 행동을 준비를 했을 때 서울대의 그 행동들을 가장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행동이 여기서 없었다면은 저희도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고 큰 규모로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나 캠페인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대에서 잘 대처를 하는 게 앞으로 일어날 다른 사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교들 또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10월호 월간고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달 월간고함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는 마무리할 때 인터뷰 얘기를 하다 같이 안녕 뭐 이런 거 하고 주제로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고민되네요.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연대?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생! 방금 거 넣으면 되잖아요.